다음 주 새벽 3시에 다 결정됩니다. 정도표, 일본금리, 대미투자법 한 주 총정리. 안녕하세요. 경제리포터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새벽 3시, 대부분 깊이 잠든 그 시간에 다음 주 우리 시장의 방향이 거의 다 정해집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지금 코스피는 AI와 반도체를 등에 업고 잘 달려왔죠. 그런데 바로 그 새벽, 시장이 처음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서 더 올라가도 되는 거 맞아? 하필 다음 주는 1년에 몇 번 없는 이벤트가 한꺼번에 몰린 주간입니다. 얼마나 빽빽하냐면 마지막 날 금요일엔 미국 증시가 통째로 문을 닫아버릴 정도예요. 한쪽에선 새벽에 가장 중요한 발표가 나오고 다른 쪽에선 시장이 아예 쉬어버립니다. 바로 이 틈에서 여러분 계좌가 흔들립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가 잡힙니다. 첫째, 다음 주를 움직이는 진짜 주인공이 누구인지. 둘째,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하루하루 무슨 일이 터지는지. 셋째, 그래서 여러분이 뭘 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주인공부터 잡고 가야 이해가 쉬워집니다. 다음 주의 주인공은 미국 FOMC입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하면 미국 금리를 정하는 사람들의 회의예요. 이 회의가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열립니다. 결과는 한국 시간으로 6월 18일 목요일 새벽 3시에 나오죠. 여기서 많은 분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냐, 내리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는데 이번엔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시장은 이미 답을 거의 알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 금리는 3.5%에서 3.75% 사이인데 다음 주에도 동결될 거라고 봅니다. 시장은 그 동결 확률을 무려 97%로 보고 있어요. 즉, 금리 숫자 자체는 정해진 답에 가깝습니다. 그럼 진짜 봐야 할 건 뭘까요? 바로 점도표입니다. 점도표가 뭔지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연준 회의실에 금리를 정하는 위원들이 여러 명 앉아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종이를 한 장씩 나눠주고 본인이 생각하는 적당한 금리 위치에 점을 찍게 합니다. 그 점들을 한 장에 모아놓은 게 점도표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점도표는 위원들의 속마음 쪽지입니다. 결론은 다 같이 동결로 냈어도 속마음 쪽지를 까보면 다를 수 있거든요. 앞으로 더 조여야 한다는 점이 많으면 시장은 깜짝 놀랍니다. 이 속마음 쪽지는 1년에 4번만 공개되는데 다음 주가 바로 그 4번 중 한 번이에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 회의엔 특별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케빈 워시라는 새 연준 의장이 처음으로 주재하는 회의라는 점이에요. 워시 의장은 지난 5월 22일에 17대 연준 의장으로 취임했습니다. 6월 16일과 17일이 바로 그가 의장으로 치르는 첫 FOMC인 거죠. 전임 파월 의장은 의장직을 내려놓고 이사로 자리를 남겼습니다. 새 선장이 처음으로 마이크를 잡고 방향을 말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발표 직후 워시 의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시장이 크게 출렁일 수 있어요. 여기까지 들으면 점도표가 중요하구나 하고 끝낼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지금 미국 물가가 만만치 않거든요. 5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4.2%나 올랐습니다. 게다가 중동 긴장으로 기름값까지 들썩이고 있어요. 그래서 점도표가 매파적으로, 그러니까 금리 못 내린다 쪽으로 찍히면 그동안 많이 오른 AI와 반도체부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보다 부드럽게 나오면 눌려있던 성장주가 다시 탄력받겠죠. 자, 주인공을 알았으니 이제 하루하루 같이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6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이날은 큰 이벤트 전에 워밍업 날이에요. 미국에서는 제조업과 산업 생산 지표가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 공장이 요즘 잘 돌아가는지 보여주는 성적표죠. 같은 날 프랑스에서 주요 7개국 정상회의 G7도 시작됩니다. 여기서 미국이 중국을 향해 어떤 무역과 관세 카드를 꺼내느냐가 결국 우리 수출 기업과 환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한국 입장에서 월요일은 주말 뉴스와 환율, 외국인 수급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큰 결정이 없는 날이라 시장은 대체로 눈치를 보는 관망으로 출발할 거예요. 그 다음 6월 16일 화요일. 이날부터 굵직한 게 터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일본은행이 금리를 결정해요. 회의는 15일에 시작해서 16일에 결과가 나옵니다. 일본은 지금 정책금리가 0.75%인데 이번에 1.0%로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외신 설문에서는 전문가의 94%가 1% 인상을 전망했어요. 1%면 별거 아닌 것 같으시죠? 근데 일본 금리가 1%대로 올라가면 1995년 이후 처음입니다. 무려 31년 만의 일이에요.
이게 왜 우리한테 중요하냐면 엔캐리라는 것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동안 일본 금리가 거의 0이었으니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일본에서 싼 이자로 엔화를 잔뜩 빌렸습니다. 그 돈으로 다른 나라 주식과 자산에 투자해 왔어요. 이자 거의 없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다가 더 잘 버는 곳에 굴린 셈이죠. 근데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엔화 빌리는 비용이 비싸집니다. 그럼 빌렸던 돈 일부를 갚으려고 다른 나라 자산을 팔고 일본으로 회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본 금리 인상은 가끔 전 세계 증시를 출렁이게 만드는 방아쇠가 됩니다. 우리 코스피도 예외가 아니죠. 같은 날 미국에서는 FOMC 첫째 날이 시작됩니다. 결과는 아직 안 나오지만 시장은 회의를 기다리며 슬슬 긴장하기 시작해요.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가겠습니다. 다음 주엔 정작 우리 한국은행의 금리 회의는 없습니다. 한국 기준금리는 지금 2.50%에 묶여 있고 다음 회의는 7월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다음 주 우리 증시의 운명은 우리 안에서 정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국과 일본의 금리, 환율, 외국인 수급 같은 바깥 변수에 거의 다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국내 뉴스보다 미국 점도표와 환율을 더 열심히 봐야 합니다. 이제 6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이날의 주인공은 미국 소매 판매 지표예요. 소매 판매가 뭐냐면 미국 사람들이 가게에서 물건을 얼마나 샀는지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 소비자의 가계부죠. 이게 잘 나오면 미국 경제 튼튼하구나, 안 나오면 소비가 식나 하고 시장이 반응해요. 근데 하필 이 소매 판매가 FOMC 둘째 날과 겹칩니다. 연준 위원들이 속마음 쪽지에 점을 찍기 직전에 이 소비 성적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소비가 너무 뜨겁게 나오면 금리 더 못 내리겠네 쪽으로 분위기가 기울 수 있습니다. 지표 하나가 다음날 새벽 점도표 분위기에 영향을 주는 거죠. 수요일은 발표 전날이라 시장 전체가 숨죽이고 기다리는 대기 모드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진짜 클라이맥스, 6월 18일 목요일입니다. 한국 시간 새벽 3시, 드디어 금리 결정과 점도표가 함께 공개됩니다. 바로 이어서 워시 의장의 기자회견이 열리죠. 다음 주 시장 방향의 절반 이상이 이 새벽 몇 시간 안에 결정된다고 봐도 됩니다. 근데 목요일엔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게 2개 더 있어요. 첫 번째는 미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이른바 내마녀의 날입니다. 주식과 관련된 여러 파생 상품 계약들이 한날 한시에 한꺼번에 끝나는 날이에요. 평소 따로 끝나던 계약들이 우르르 끝나니 거래량이 폭발하고 주가가 위아래로 크게 출렁입니다. 분기에 한 번 돌아오는 대청소 날인데 청소하느라 먼지가 확 일어나는 셈이죠. 원래 이날은 금요일인데 다음 주 금요일은 미국이 쉽니다. 그래서 하루 앞당겨져서 18일 목요일에 열려요. 결국 목요일은 FOMC 충격에 만기 변동성까지 겹치는 한 주 중 가장 격렬할 수 있는 날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한테 진짜 중요한 대미투자 특별법 시행이에요. 이것도 6월 18일에 시행됩니다. 이게 뭐냐면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약속을 실제로 굴리기 위한 법이에요. 우리 돈으로 따지면 약 518조 원입니다. 이 중 2,000억 달러는 반도체와 에너지, AI 같은 전략 산업에, 1,500억 달러는 조선 분야 협력 투자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 돈을 관리하려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자본금 2조 원으로 새로 만듭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포인트가 있어요. 1호 투자처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게 바로 원전,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입니다. 다만 못 박힌 건 아니에요. 사업 검토와 미국 측 협의를 거쳐 확정되는 거라 아직은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도로 보는 게 맞습니다. 왜 하필 원전이냐면 미국이 AI 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짓는데 거기엔 전기가 정말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 전기를 댈 발전소가 모자라니 원전을 늘리려는 겁니다. 전기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시행되면 한국의 원전과 조선, 방산이 다시 주목받을 수 있어요. 다만 여기서 균형을 한번 잡고 가겠습니다. 사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 투자의 전제였던 상호반세 자체를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투자의 명분이 흔들린 거죠. 그래서 정치권 일각에선 이 투자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합의된 절차대로 계획을 그대로 밀고 가는 중이에요. 호재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논란도 함께 깔려 있다는 걸 알고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6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이날은 미국이 준틴스라는 공휴일이라 뉴욕 증시가 통째로 문을 닫아요. 게다가 같은 날 중국과 홍콩, 대만 증시도 단오절 연휴로 다 쉽니다. 아시아와 미국의 큰 시장이 한꺼번에 문을 닫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시장에 도는 돈 자체가 확 얇아진다는 겁니다. 평소엔 손님 많은 대형마트인데 그날은 손님 몇 명만 도는
한산한 가게가 되는 셈이죠. 사람이 적으면 작은 매물에도 가격이 크게 흔들리기 쉽습니다. 한국 시장은 이날 따라갈 미국 힌트가 없는 상태로 혼자 움직여야 해요. 그래서 금요일엔 전날 새벽에 나온 정도표 해석과 외국인 수급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점도표만 부드럽게 나오면 그냥 다 사면 되겠네. 바로 이 지점에서 한번 멈춰야 합니다. 지금부터가 오늘 진짜 드리고 싶은 말이거든요. 점도표가 매파적으로 나오든 부드럽게 나오든 그건 며칠짜리 출렁임일 뿐입니다. 진짜 큰 흐름은 따로 있어요.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면서 원전과 조선이 새 동력을 얻고 있고 AI 시대의 반도체는 누가 뭐래도 꼭 필요한 핵심 부품이라는 사실은 한 주 이벤트로 바뀌지 않거든요. 단기 출렁임과 큰 흐름을 같은 저울에 올리면 바로 그때부터 판단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둘을 분리해서 보셔야 해요. 자, 그래서 다음 주를 양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챙겨야 할 핵심 체크포인트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점도표의 점들이 위로 가는지 아래로 가는지예요. 점이 위로 가면 금리 더 오래 높게 가겠다는 신호라 성장주의 부담입니다. 아래로 가면 곧 내릴 수도 있다는 신호라 반도체와 성장주의 힘이 실리죠. 이게 다음 주 방향을 가르는 한 번 신호입니다. 두 번째, 원달러 환율과 외국인 순매수 방향이에요. 환율이 안정되고 외국인이 사들이기 시작하면 시장이 버틸 힘이 생깁니다. 반대로 환율이 튀어오르고 외국인이 팔면 아무리 좋은 종목도 같이 흔들려요. 세 번째, 반도체 대형주의 흐름입니다. 최근 한국 반도체가 AI의 핵심 공급처로 다시 주목받고 있거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금리 해석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이번 상승의 체력이 진짜인지 가늠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호재 신호와 악재 신호를 나란히 한번 놓아보겠습니다. 호재 신호 하나, 점도표가 예상보다 부드럽게 곧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 쪽으로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누여있던 AI와 반도체 주도주가 다시 강해질 수 있어요. 여기에 대미투자법으로 원전과 조선까지 불이 붙으면 우리 시장엔 분명한 호재죠. 반대로 악재 신호 하나, 점도표가 매파적으로 금리 못 내린다 쪽으로 강하게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동안 많이 오른 성장주부터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수 있어요. 여기에 중동 기름값이 다시 튀거나 일본 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세게 나오면 엔캐리 자금이 빠지면서 아시아 증시 전반이 단기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쪽은 위로 가고 다른 쪽은 아래로 갑니다. 그래서 이 양쪽을 다 열어두고 보셔야 해요. 하나 더, 다음 주 위험 심리를 재는 가늠자가 있습니다. 바로 스페이스X예요. 이 회사는 6월 12일에 나스닥에 상장했습니다. 주당 135달러에 약 750억 달러를 끌어러 모았어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상장입니다.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750억 달러는 회사가 새로 조달한 돈이고 이 가격으로 매겨진 회사 전체 몸값은 약 1조 7,700억 달러나 됩니다. 시장은 이걸 단순한 우주기업 상장으로 보지 않아요. AI와 우주, 국방 같은 미래 산업의 사람들이 얼마나 비싼 값을 쳐주느냐를 보는 시험대로 받아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흐름이 좋으면 위험한 자산을 사겠다는 분위기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너무 비싸다는 논란이 커지면 많이 오른 성장주 전반에 찬물이 끼얹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엔 이 상장주의 흐름도 위험 선호를 재는 체온계로 같이 보시면 좋아요. 자, 정리할게요. 다음 주 목요일 새벽 3시 그 한 장의 속마음 쪽지에서 단기 방향이 갈립니다. 하지만 거기에만 매달리면 진짜 큰 흐름을 놓치기 쉬워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이 현실적인 그림 하나만 머리에 넣으셔도 충분합니다. 초반 월요일과 화요일은 큰 결정전이라 반망하는 흐름, 중반 수요일과 목요일 새벽은 점도표에서 방향이 결정되는 흐름, 후반 금요일은 미국 휴장 전에 정리하면서 반도체 수급을 확인하는 흐름. 이렇게 관망, 방향 결정, 정미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월가의 시각도 비슷해요. 연준이 물가 때문에 쉽게 금리를 내리긴 어렵지만 그렇다고 멀쩡한 시장을 일부러 깨트릴 만큼 강하게 조이지도 않을 거란 의견이 많습니다. 리스크는 인정하되 한쪽 방향을 무조건 단정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환율과 금리가 안정되면 반도체 주도주가 다시 강해질 수 있는 주간, 점도표가 매파적이면 많이 오른 성장주부터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주간, 이 양쪽을 다 열어두고 차분하게 대응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판단은 늘 그렇듯 여러분 본인의 몫이에요. 결국 투자는 헤드라인 숫자를 쫓는 게 아니라 돈이 어디서 어디로 흐르는지 그 물길을 같이 읽는 일이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 리포터였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